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또 반도체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사실 엔비디아 작년부터 핫했죠. 굉장히 그죠. 핫했고 작년 초에 봤을 때 200불, 300불, 지금 $900가 넘어섰잖아요. 그죠? 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싶어요, 사실. 음. 그런데 보면 이제 그 반도체주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인 게, 왜 엔비디아 뒤로 이제 AMD가 좀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네. 주가는 보면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달리는 말이 더 날아가고, AMD는 약간 좀 기간 조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최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주가가 또 올라오고, 물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달리던 말들 더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질문이긴 한데 네. 보통 투자를 할 때 있어 정말 투자 전문가들 중에서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대장주 사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보통 좀 오래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2등주를 사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제가 뭐 워낙 투자 전략을 오랫동안 30년 동안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희가 해본 통계적인 결과값은 뭐였냐면 좀 오랫동안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 네. 사이클이 들어오면 보통 2등 회사가 1등 회사보다 더 많이 올라요. 오래된 업종들은? 네. 네. 그래서 뭐 항상 보면 이제 2등 회사를 저는 선호를 했던 왜 케이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등 회사는 이제 너무 뭐 많이 이미 벌써 주가 많이 반영됐을 케이스가 많고 2등 회사는 이제 항상 계속해서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으로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인텔과 AMD예요. 그러니까 CPU로 보면 그래서 CPU가 인텔 근데 이제 AMD가 중간에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인텔보다도 AMD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구간이 2017년, 18년 뭐 이런 식의 19년, 20년 이럴 때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보통 2등주가 좀 잘 쫓아가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도태되지도 않고 보통 2등주를 사는 게 괜찮아요. 보통은.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보다는 AMD.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작년에 상반기에 AMD를 많이 샀단 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좀 많이 줄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생각에 또 전환을 갖고 왔죠.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꾸는 사람이라서 네네네. 이번의 사이클은 어쨌든 뭐 반도체라고 하기보다도 AI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관련된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요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거든요. AI 인프라를 깔고 있을 때. 이때는 2등주를 사면 안 돼.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2등주보다 1등주가 월등하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과거에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 왔었을 때, 인터넷 인프라를 깔 때,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2등 주자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냥 시스코 시스템즈의 세상이었어.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가 40배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거든. 근데 이제 AI의 1등은 무조건 엔비디아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 80%? 아니, 90%?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등이 오긴 하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지, 아직까지. 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AI 인프라를 다 깔 때까지는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500불에서 400불 이렇게 조정받을 때 비중을 좀 많이 늘렸죠. 네, 그래서 가장 제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인프라를 까는 건 맞지만 근데 그 칩이고 그러면 이제 이 AI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장 많이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막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더라. 온도가 맞아요. 높아진다더라. 네.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더라. 뭐 등등등등.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보면은 결국 엔비디아와 패밀리, 엔비디아와 그 이외에.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뭘 할 때 관련돼 있는 네네. 이런 인프라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이제 겨우 10분 응선이라면 네. 이제 한 2, 3부? 아직 7 정도 남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정말 많이 갔다고 치더라도 5까지 왔다? 그럼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쪽이니까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상황일 거고.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물론 쉬어갈 수도 있죠. 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잖아요. 네. 900불 완전히 뚫고 올라가더니 금방 1000불까지 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900불 언저리로 다시 좀 내려와서 지금 계속 좀 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엄청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세요. 지금 500불 갔다가 네. 400불 떨어졌잖아요. 네. 100불이에요, 100불. 네네. 딱 그 정도일 거란 거죠. 네. 900불에서 1000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0불 정도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지. 아. 그럼 요즘에는 주가 900달러 정도 오면은 굉장히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전히 아직 포트폴리오 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같을 때 좀 쉬어갈 때 계속 꾸준히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도 고점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물론 시스코 시스템즈랑 똑같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똑같은 길이로 상승을 할 거다는 네.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스코 시스템은 40배 올랐으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는 40배 오르는 거로 치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똑같이 간다고 치면 지금 이제 겨우 15배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100%? 정말 많이 올라가면 200%?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꺾인다 하더라도 네. 매출이 계속 두 자릿수로 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더라도 성장만 하면 괜찮은데, 네. 근데 성장 속도가 완전히 훅 떨어지면 네. 요즘에 애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이제 더 이상은 매출 증가가 두 자릿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네. 예, 가격을 막 올려야지만 나오는 건데. 왜냐면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막 늘리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근데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20%, 30%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다. 네. 아니면 심지어 성장 못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글쎄요. 앞으로 몇 년 갈지는 아직은 지금 미리 판단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주가 이제 AMD인데 실제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이 주가를 앞질러서 오히려 고평가된 게 아니다. PER로 봤을 때.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AMD가 PER로 봤을 때 더 높은 상태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맞죠? 그럴 때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거죠. 갔다. 더 중요한 거는 PER로 보지만 말고 네. 팩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 항상 하잖아요. 네네. 네.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ER은 높은 것이 괜찮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익 증가율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지금 PER이 제 기억으로는 아직 3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익이 예를 들어서 30% 늘면 팩은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 패그가 2가 넘거든요. 네. 거의 2점 몇 대인데 엔비디아가 그것보다 더 낮게 보여지면 싸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 보이는 거죠. 네. 제2의 엔비디아를 찾을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담고 엔비디아와 파생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이터 정답. 센터나 이런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와 연결돼서 네. 엔비디아와 장사를 하는데 네. 앞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이익이 늘어날 종목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그쪽
그래서 그게 SMCI였고, 네. 요즘에 이제 저희가 또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를 까는 종목들. 그러면 한국 회사로 가보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그렇죠. 아, 정답인 네. 거죠. 왜냐면 지금 칩을 만드는데 네. HBM이 꼭 필요하고, 네. 그러면 이게 칩이 팔리면 팔릴수록 HBM도 많이 팔리고, 그러면 같이 이익이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 이외의 다른 회사들이 네. 엔비디아한테 납품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고, 얼마 전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술력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체 매출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엔비디아 관련. 근데 마이크론이 뭐 사인했다더라. 뉴스 나오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 안 했지만 기대감이 있죠. 사인했잖아. 네네. 젠슨 황이 도장 딱 찍어주니까 네.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가야 돼요. 네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엔비디아에 집중하는 것처럼 한국 회사로 따지자면 그냥 SK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네. SK 하이닉스가 또 주문을 주는 회사. 네. 그게 뭐였죠? 한미반도체. 정확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왜 팔았을까요? 한미반도체를.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러셨어요? 가지고 들고 있다고 얘기하셔놓고. 아니, 우리 처음에 촬영했을 때 그때 제가 한미반도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속 이슈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맞아. 흔들리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들고 있기 좀 불편하긴 하죠. 아, 근데 이게 참 한미반도체 6만 원대에서 막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더니 뚫고 올라가니까 지금 14만 원인가? 아, 오늘 한 얼마지? 13만 얼마. 네, 예.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배 아파요. 국내 반도체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약간 미국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이제 파생된 게 지금 많잖아요. HBM, 뭐 CXL, 온디바이스 AI. 요런 섹터에 속한다는 이유로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 스치기만 해도 뭐 AI 쪽 스치기만 해도 이런 종목들이 쫙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몇 년 전이죠? 바이오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알던 이제 네, 어떻게 됐던 회사 하나 등등 다 막 바이오 붙으면 다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결국은 지금 남은 건 삼성 바이오. 거기서 이제 옥석가리가 네. 진행이 네, 그렇게 됐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AI 상승 모멘텀, AI를 주체로 한 그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네.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AI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가 주문을 주는 한미 반도체가 되는 거고. 네. 이게 두 개의 주축이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뭐 종목들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뭐, 후공정, 전공정 등등등.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그 경쟁력이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봐야죠. 예.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다 알고 있고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한 네. 매출이 좋을 거라는 회사를 들고 있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렇죠. 그게 제일 속 편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안 들고 있었던 분들이니까 네. 수익률이 아쉬우니까 네.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 아까도 뭐 원익 IPS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테스도 올라가고. 뭐 최근 하나마이크론도 그렇죠. 그 제주 반도체도 뭐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어제 22% 올라가고. 뭐 등등등. 그렇게 올라갈 때는 같이 다 올라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주축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운용을 한다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트레이딩 개념으로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뭐 아무튼.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겠죠. 네네. 트레이딩에 있어서. 네. 예. 그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이 그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냥 업종을 이해하고 업황을 이해하고 어디가 매출이 일어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건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뭐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한미반도체가 끌고 가지만 어느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옮겨 타는 케이스, 아니면 삼성전자를 조금씩 사 모으는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8만 원 뚫고 올라가고 뭐 이런 네네.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만 해도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좋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지금은 한국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 없이는 안 된다. 반도체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요거를 또 더 큰 그림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기본 반도체가 있잖아요. HBM 말고. 그래서, 핸셋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 PC에 들어가는 네. 반도체가 있고, 뭐, 랩탑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 이건 기본적인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계속 좀 지연이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다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PC 수요라든지, 핸셋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 사이클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그거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PC를 사고 싶은데, 이 PC를 통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네. 나중에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오고 나서 사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 수요 자체가 지금 조금 지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음 게 네. PC와 핸셋이 아닌 다른 게 또 나오면 어떡해. 아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PC였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그게 랩탑이 됐고. 뭔가 웨어러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랩탑이었던 게 핸드폰이 된 거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핸드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지, 사실. 네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그거를 좀 막 기다렸던 게, 비전 프로 같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비전 프로가 좀 힘들어. 그래서 아직도 안 보이는 거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애플이 해낼지, 뭐 삼성전자가 해낼지, 누가 해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오면은 이제 그때 또 관련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후공정, 이렇게 밸류 체인을 쭉 보고, 요게 맞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다. 지금 다 올랐잖아요, 이들 종목. 그래도 지금도 담아야 되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엔비디아가 아직 100%도 올라가야 된다. 200%도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러면 나머지도 그러네요. 네, 다 따라가는 거죠. 네. 맞아. 작년에 이맘때 엔비디아가 한 $300 정도였는데. 네. 그거 생각하면 그때도 비싸다고 했어요, 사실 대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 이맘때에 AMD를 샀다가 생각 잘못했다. 다시 다 이제 바꿨죠. 빠르게. 네. 그러면서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대박이 났죠. 진짜 생각이 딱 바뀌면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네요. 그럼요. 네. 요즘에 워낙 성장주들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시각 뷰 많이 나오잖아요.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주, 성장주 그러면 네. 성장주는 고 PER, 고 PBR 높은, PR이 높고 PBR이 높은데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높은 이런 거를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가치주 그러면은 이제 저 PBR, 저 PER, 그래서 뭐 PR이 10배 미만이라든지 PBR이 1배 미만이라든지 뭐 굉장히 적정 가치 대비해서 되게 싸 보이는, 그리고 배당을 좀 해주는, 많이 해주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S&P 500 기준으로 배당 일드가 주가 대비 배당이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PBR, PER 종목들은 배당 성향까지 더하면 한 1년에 3%, 4%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의 2배, 3배 수준, 4배 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치주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네.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그때와 그 전과, 그러니까 그 후와 그 전과가 희비가 확 바뀌어요. 그 전에는 가치주 투자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닷컴 버블에 확 튀었잖아요, 성장주가. 네.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관련주들. 그러고 나서 박살이 났잖아요. 네. 2003년까지. 네.
그래서 요 2003년으로 딱 끊으면은 가치주가 훨씬 더 나아. 물론 성장주가 확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때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 사람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에 투자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근데 그 화려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은요. 네.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네. 성장주의 퍼포먼스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잽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2003년까지로 계산하면은 워런 버핏님의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3%가 나왔어요. 와. 복리. 어마무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계산하면은 네. 16%대로 떨어졌어요. 뒤에서 수익을 못 냈네요. 그러니까 그 후반에 20년 동안에는 10% 정도밖에 못 내는 거죠. 이게 가치주를 많이 담고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성장주라고 들고 있는 종목이 네. 애플. 애플. 근데 애플이 요즘에 어떤 느낌이죠? 뭔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뭔가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성장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평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이제 가치주나 성장주에 고민을 할 때는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완전히 성장주잖아요. 네네. PR이 높고 네네. 이익 증가율이 네, 높고. 그렇죠. 그 매그니피선 7 안에서도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잘 얘기하기 어려워. 뭐 애플은 경계를 딱 구분해서 뭔가 하기가 애매하네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그 보자. 패그.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아마존은 성장주인가요? 아마존이 옛날에는 성장주였죠. 지금은 좀 애매하죠. 지금은 또 애매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회사들이 다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가치주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성장을 하면서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이끌어내면 그럼 이제 성장주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장 가치주, 가치 성장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인덱스 개념으로는 보통 ETF들이 그런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S&P 500의 성장주, 네. S&P 500의 가치주 관련된 ETF들이 또 있고 네. 또 러셀 1000, 그러니까 1위부터 1000위까지의 회사 중에서 러셀 1000 가치, 러셀 1000 성장 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 가치 또 나눠져 있고 소형주도 있어요. 소형주 600, 가치, 성장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장인지 가치인지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다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라는 게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계속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그게 대형주이든 네. 중소형주든 여전히 매력도가 성장주가 더 높아. 가치주보다. 옛날에는 작은 회사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들의 매력도가 더 높았어요. 중소형주들은.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만큼 중소형주들도 이제 성장주들이 돈을 벌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ROE가 중소형주, 성장주 ROE는 20%대. 네. 그리고 중소형주 가치주는 ROE가 10%대. 아. 2배가 커요. 근데 더 나아가면 대형 쪽은 40%대. 차이가 더 많이.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여전히 대형주들이 낫다. 또 대형주 안에서 대형 성장주들이 낫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더 부익부 많은 빈익빈 현상이다. 그래서 잘 나가는 애들이 자꾸 돈 더 많이 벌고 참 요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요즘 지난 거의 100년? 90 몇 년 동안에 S&P 500을 그냥 들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내가 1을 투자했다면 네. 지금 100년이 지나서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예요? 얼마가 됐을까요? 276배.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내 아들한테 뭐 1000만 원을 갖다가 줬어. 그럼 그 1000만 원이 도대체 얼마가 되냐? 276배면 얼마야? 27억. 네, 뭐 아무튼. 네. 네. 그러면 아들 1000만 원 가지고
거의 뭐 집도 사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죠?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그 샀다 팔다 안 하고 그냥 S&P 500에만 넣었으면. 근데 만약에 90몇 년,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한 하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365일 네, 중에서. 네. 뭐 거래일로 따지면 뭐 200 몇십 일 중에서 하루 그때 안 들고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들고 있었으면 매년 네. 그 일이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가 돼요? 6.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언제 확 많이 오를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그렇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6이면 이게 뭐냐면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하자면 276배, 277배가 되려면 매년 수익률 6.2%가 나면 돼요. 복리로. 계속.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가장 많이 오른 날을 미스를 했어. 그러면 네. 600%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네네. 그러면은 연 복리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2%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딱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예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해요. 네네. 예금을 안 하면. 예금만 해놓으면 2%밖에 못 받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투자는 2% 나는 패턴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진짜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예. 그건 좀 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네요. 비싸 보여도 결국 비싼 게 아니고, 팔고 싶어도 조금 앞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장기 보유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찾았다. 그러면 꾸준히 계속 투자를 매년 100만 원씩, 매달 몇십만 원씩 네. 이렇게 쭉 해놓으면, 아까 네. 말씀드린 복리가,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 30년은 8%예요. 8%가 넘어요. 네. 그럼 아까 말했던 그 276회보다 더 높단 말이지. 2% 올라가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그거를 15%로 올리자, 복리를. 그러면은 3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에 수익률이 8%가 났으면은 네. 한 7배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근데 30년 동안에 8%의 수익률이 아니라 15%가 났다. 2배가 네, 났다. 그러면은 이거의 또 2배 이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18배, 16배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고, 네. 트레이딩은 덜 하되 좋은 종목이 있으면 집중하면 돼. 그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트레이딩은 덜 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를 찾았어요. 네. 엔비디아를 계속 빠지던 오르던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 중에 스마트하신 분들 있어요. 테슬라. 네.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다. 근데 꾸준히 이것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간 오를 거라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연복리 수익률이 8% 이상 난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다. 그렇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물론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네네. 근데 그분이 천재이기도 하고. 네. 또 그 회사가 내가 볼 때는 이 AI 사이클에서 승자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꾸준히 매달 빠질 때든 오르든 계속 사서 모으면 연 8%?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을 살 수도 있고,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요즘에 그 저출산 0.6 이런 것도 안 생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꼭 제가 볼 때는 이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 투자자들도 그렇게 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